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은 한국의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화폐인 원화가 북한과 중국 일부 지방에서 통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의 원화가 사실상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에 이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화를 근본위제 아래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브렌트우드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 돈은 금에 묶여있는 최고의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돈을 중앙은행에 가져다 주면 금으로 무조건 바꿔주는 최고의 안전자산이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달러화가 대량 발행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유럽 각국은 자국이 보유한 미국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는 일종의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했던 영국은 미국의 달러화를 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1971년 미국은 급작스러운 금태환 정책을 중지하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화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종이에 불과해지게 됐으나 미국은 즉시 중동의 최고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극적인 타협을 하여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석유 결제를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위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우방 국가인 일본을 비롯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유럽에 급속도로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석유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달러화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임에도 세계 제1위의 기축통화가 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화폐를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많이 신뢰를 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위기가 찾아와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는 처지인데요. 다행히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들과의 통화 스와프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원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 스와프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국의 경제는 늘 풍전등화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2017년도부터 한국은 우방국가인 캐나다와 만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어 극적인 대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3천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캐나다 달러는 미국과 영구적 통화 스와프 관계를 갖고 있어 세계 6위의 어마어마한 화폐 가치를 지닌 통화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화폐는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후로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제1세계 시장에서 통용하는 준기축 화폐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직접적인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일본 엔화나 캐나다 달러와는 다르게 우회적인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 한국 원화의 자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경제활동에서 원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지불할 때 한국 원화로 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국제적인 통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날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화폐가 탈북자들에 의해서 북한에 점차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 2천만 명이 한국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통화는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화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위 북한의 돈주라고 불리는 자산가계층은 상품을 거래하거나 재화를 축적할 때 북한 원화로 저금이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에서는 급속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북한 돈 1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무려 100대 1의 리디미노네이션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부르주아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교환의 한도를 정하는 바람에 고액권을 보유했던 부유층들이 자산을 잃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2009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메인 화폐는 북한 돈이 아닌 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나 중국 인민폐가 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 내 달러화는 점점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원화가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폐쇄로 외화가 들어갈 방법이 없으나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빼내기 위해 송금하는 자금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북한의 외화 획득 벌이 수단이 탈북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정권은 탈북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 내에서는 탈북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북한에서 자란 엘리트들이나 소위 돈주라고 불리는 자산가 계층은 한국으로의 탈출 행렬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 한 명이 탈북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서 돈을 벌어 한 사람당 브로커 비용을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가량을 지불하면 안전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탈북을 시켜주는 검은 사업이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사업은 중국 내 동포 즉 조선족들이 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한 내에서는 형조선족 감정이 심화되고 있으나 조선족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선족 브로커들은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하나 70만 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북한 국경이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서 최소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으로 탈북해온 탈북자의 수가 3만 명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최근 한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주춤한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이 있는 것이 당 간부 친척을 보유한 것보다 더욱 든든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간 친척이나 가족이 있으면 인생이 폈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엔 탈북자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아지면서 탈북자들의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헌법을 따라서 탈북자들의 신분을 대한민국 사람과 동등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 영국 법원에서 모든 북한 시민은 남한 시민이다 라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들의 가치와 대우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은 세계 제1위 수준의 여권으로 북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거의 몇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탈북자의 신분 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최고의 신분으로 바뀌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는 남한으로 탈북해온 탈북자들의 송금한 돈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미국 측의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한국의 탈북자 60% 이상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고 평균 1회 송금액은 150만 원 수준으로 밝혔습니다. 150만 원이면 북한 주민 1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다시피 해서 송금 수수료가 50%에서 60%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일기에는 북한 보위부까지 관여하고 있어서 북한 중앙정부가 암암리의 탈북자들의 송금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최근 팬데믹 상황으로 북한으로의 송금은 거의 차단돼 버린 상황이라지만 대북 송금 및 북한 주민의 송금에 개입하는 보위부 측에서도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식통을 다루는 데일리 NK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은 보위부가 탈북자 송금 브로커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을 받는 사람들이나 단속을 하는 보위부나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송금 행위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관련 업자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RFA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송금액은 대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400억 원가량을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21년 기준 북한의 수출액 전체에 맞먹는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한에서 일하는 탈북자들의 송금액들이 모든 해외 수출입이 차단된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벌어들이는 한국 원화가 북한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으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욱 북한 경제가 대한민국으로 종속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인민폐나 미국의 달러화가 통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 내에서 한국 화폐가 통용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는 원화의 사용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원화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일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 불경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스스로 양적 완화 정책을 하여 경기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북한과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남북한의 문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탈북하는 탈북자들의 말투나 행동들을 살펴보면 남한 사람과 헷갈릴 정도로 남한의 말투를 흡사하게 따라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 트렌디한 한국의 모습을 잘 쫓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탈북한 북한 주민들과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인으로는 지금 북한 내에서 한국산 문화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90% 이상이 비밀리에 휴대용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남한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각종 미디어 콘텐츠,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까지 다운로드해서 USB에 담아 유통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실정과 트렌드를 잘 알 정도로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시에 남북한 주민들과의 이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토탈 인구는 7,500만 명 수준이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어 사용 인구까지 합치게 되면 7,700만여 명으로 글로벌 모국어 사용자 수 언어별 랭킹을 따져봤을 때 한국어는 프랑스보다 높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남한, 북한, 중국 내 동북 삼성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2,500만 명의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지역에서도 한국 화폐의 사용 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2천만에 앞서 중국 내 일부 지방이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신북방 정책에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별도의 국가처럼 지정해 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한국의 경제권에 속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됩니다. 동북 삼성의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하지만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과거 간도 땅으로 불리는 장백산맥 일원에서부터 요동반도 일원에는 약 3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 만주족 자치주가 혼합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에 유입되는 상당수의 중국인은 이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의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현상이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한족 청년층들은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일선 대도시들로 떠나고 있고 고령자들과 소수민족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조선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동북 삼성의 한국 경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본과 함께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동북 삼성 거주 청년층들로부터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 지역까지 완벽하게 한국의 경제권에 포함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원화 사용 인구는 현재의 5천만에서 북한과 동북 삼성 일부 지방의 5천만을 합치게 되면 약 1억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일본 엔화 수준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세계 통화가치 랭킹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세계 1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고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호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홍콩 모두 한국보다 통화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향후 동북 삼성 지방의 일부 지방이나 북한의 경제 개발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약 1억 명의 내수 시장이 생기게 되어 부강한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 탄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